느낌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로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핵심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공통점은 관리고 차이점은 공익이냐 사익이냐다. 이게 차이다. 그래서 끝난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과 공사행정 이원론이 있었다 이랬고 행정과 정치로 갑니다. 여기도 행정과 정치를 보면은 정치와 행정의 공통점은 공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고 정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치는 결정, 행정은 집행. 원래는 그래. 근데 행정국가가 되니까 행정이 정치의 영역을 상당히 잡아먹어 버렸어. 맞아요? 행정이 정치를 잡아먹어 버렸죠.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끄딱끄딱 하면서 읽어내시면 되고 이론적인 게 막 섞여 있는 건 아직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지 뒤에 가면 다 다시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말할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일원론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행정과 정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왔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국가 표 있죠 거기 절대국가, 입법국가, 행정국가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아까 다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국가, 행정국가, 신자유주의 국가인데 그걸 달리 말하면 신행정국가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돼 있는 게 그게 신행정국가예요. 신행정국가.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입법국가 때는 정치행정 일원론일까 이원론일까? 보면은 입법국가는 정치행정 일원론 이원론 이전 시기예요. 네, 넌센스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 이전이에요. 그 논의가 생기기 전이야. 그래서 이때는 당연하게 어떠냐면은 이런 거예요. 당연하게 정치의 일부분으로 그냥 행정을 느꼈다가 그게 이제 말미쯤 됐을 때 입법국가 말미쯤 됐을 때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생기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했죠. 이렇게 한 건데 행정국가가 등장한 건 이때잖아요. 이때로 오면 다시 뭐로 가요?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이. 신자유주의는 다시 옛날에 입법국가 때 그 흐름처럼 가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다시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타일정치화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신자유주의 국가의 옆에 타일정치화.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정치행정 이원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타일정치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가보면 거기 표에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요거 다 얘기했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행정행태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발전행정론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들을 연구하려고 잠깐 끼워든 거야. 아까 비교행정론 막 발생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 끼우는 거고, 그 밑에 신행정론. 말하다 보니까 다 했네, 우리가 공부를. 그죠? 신행정론, 아까 왈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 밑에가 신자유주의 시대 때의 행정학 이론이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공사행정 1원론이다가 2원론이다가 1원론이다가 2원론이다가 다시 타일정치화 옆에요. 행정과 경영 거기 타일정치화 옆에가 뭐가 돼요? 거기가 다시 공사행정 1원론이에요. 경영에다 갖다 붙이니까 정치행정 2원론이란 얘기죠. 타일정치화가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정치화가 공사행정 1원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주거니 받거니까지 우리가 봤어요. 이제 뒤에 복습하면서 복습이 아니라 그 행정학 전개 이론하면서 이거 다 갖다 붙여갖고 제가 한 방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행정 변수네요. 이 행정 변수인데 행정 변수다 그러면 구조 변수가 있고 인간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변수가 있는데 원래는 구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죠. 관료제 같은 거 연구하고 그런 게 다 구조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행태론 연구를 했다는 건 인간을 보는 거예요. 행태를 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 그랬죠?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 환경 변수가 나중에 이제 들어왔다. 환경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던 그 이전 시기가 이제 폐쇄 체제다 이렇게 불리고 개방 체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방 체제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한 이후 시기를 우리가 개방 체제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과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행정과정. 행정과정은 전통적 행정과정에서는 그 귤릭이라는 사람을 하나 좀 보시면 돼. 귤릭도 굳이 분류하자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행정관리론. 근데 귤릭은 이런 거예요. 경영조직이든 행정조직이든 거기에 리더는 이런 식으로 조직을 끌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포스트코브라는 걸 제시한 거예요. 포스트코브라는 말은 만들어진 말이죠. 조어된 거죠. 앞글자들 딴 거예요. 자, 그거 뭐 별건 없어요. 자, 보니까 귤릭은 행정과학 논문집에서 이런 걸 발표했는데, 기업의 최고관리층이 수행해야 되는 주요 기능을, 자, 포스트코브 그 순서대로 해요. 앞글자로 보면 먼저 기획을 해야 되고 조직화를 해야 된대.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겠다 기획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야 돼. 그게 인사. 그렇게 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디렉팅 해야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렉팅이 들어왔어요. 지휘가 나왔고, 그리고 서로 이제 업무 분장을 잘하면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코디네이션을 해야 돼. 코디네이션. 그리고 이제 보고 체계를 만들어줘. 서로 정보 교환을 해야 되니까 보고 체계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부합하는 버제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면 포스트코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코브.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 안 외우면 틀리게 나왔어. 응? 조정의 그 코디네이션을요. 이거를 요거를 이제 그 협동으로 바꿔가지고요. 막 쿠퍼레이션 이런 식으로도 바꿔놓고 영어 단어 바꿔놓고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외워버려야 돼. 그냥 짜증 나지만. 제가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외워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그 다음 중 포스트코브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건 이렇게 물어봐요. 또 포스트코브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하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통상.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버려야 된다. 포스트코브. 현대적 행정과정을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을 하고 기획하고 조직화하고 동기부여하고 평가하고 완료한다.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별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중에 가서 이것도 더 구체화된 건 정책론에서 제대로 배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챕터 하나가 끝났고요. 정부의 역할 및 정부관이라고 하는 챕터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할 거예요. 예고를 해드리고 잠깐 쉴게요. 지웠나? 다? 아까 우리가요, 저거 했잖아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뭐 이런 말 했죠? 그게 이제 경제사에서 나오는 표현들인데, 경제사의 흐름하고 행정은 굉장히 또 관련성이 커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저 문재인 정부 욕할 때 뭐로 욕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욕하잖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가한테 맨날 요구하는 게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라. 이런 요구를 하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기능하는 거라고 봐도 사실은 뭐 거의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정은 두루두루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역시 먹고 사니즘이다. 이거. 먹고 사니즘과 관련된 부분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핵심 아니겠냐.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와요.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제일 메인으로 오는 거는 이 경제적 측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제사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행정학 공부에 매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돼요. 이 부분은 특히 이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사회 공부하시는 분들이 덤으로 이거 얻어가는 거예요. 덤으로. 일타쌍피?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일타쌍피. 그래서 한 번 공부하면 여기서 써먹고 저기서 써먹어. 거기도 많이 나오고 여기도 많이 나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상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오세요. 네.